3월 3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현재 직접적으로 연루된 국가만 11개 국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의 주요 군사시설 1250곳 이상을 파괴하면서 압도적인 화력을 퍼붓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진짜 매서운 타격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면서 4주 이상의 중장기전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이란이 에너지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공식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 중동 전쟁 확전 양상과 장기화 우려에 글로벌 경제에도 초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미 국무부는 이란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14개 국가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즉시 대피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 수위의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더 얘기한 대로 더 진짜 매서운 공격이 시작되는가라는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본토 역시 테러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최근 텍사스주 어스틴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배후에 이란 추종 동기가 있었는지 당국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고요. 미 전역의 주요 시설 경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올해 인플레이션 반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5% 상승하면서 전문가들의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도매 물가의 상승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는 만큼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통화기금 IMF는 미국의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단 한 차례만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큰 폭의 금리 인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전망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2027 회계년도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이 시작이 됩니다. 올해부터 크게 제도가 변경이 되죠. 무작위 추첨이 아니라 임금이 높은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신규 채용을 할 경우 고용주가 내야 하는 수수료가 10만 달러에 달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팬데믹 이후에 무려 30% 이상 급등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사고 기록이 없는 우수한 모범 운전자들도 갱신 때마다 수백 달러씩 보험료가 오르는 고지서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차량 가격 상승과 수리비 급증, 거기에 최근 관세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보험료 고공행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주에서 전해진 희귀 질병 소식입니다. 야생 채소를 먹은 60대 여성의 뇌에서 8cm 길이의 살아있는 기생충이 발견되면서 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간 감염 사례가 처음 보고된 기생충이다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비단뱀에 주로 서식하는 종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외 활동 시 식재료 위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 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필요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파크 포레스트 옵티컬. 이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전쟁이 단순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넘어서 전 세계의 안보와 경제를 뒤흔드는 소용돌이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중동 상황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공습으로 핀셋 타격을 하는 단계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맞서서 이란이 미군 기지와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국 일반 민간 시설에까지 뭐 두바이, 아부다비 까지 이렇게 지금 보복을 가하고 정유 시설들 보복을 가하면서 지금 현재 이번 전쟁에 직접 연루된 국가만 10개국이 넘었습니다. 11개국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이스라엘, 미국, 이란만의 전쟁이 더 이상 아니게 되었습니다. 테헤란 지금 이란에 1200개가 넘는 곳에 공습이 타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죠. 심지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골레스탄 궁전까지 일부 파손될 정도로 전황이 격렬한 상황인데 이란은 거의 막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상황이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최후의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간 시설이고 이웃 걸프 아랍 국가고 상관없이 여기저기에 지금 그 자폭 드론이라든지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이전에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사실 공격 대비 대부분 다 이스라엘 방공망에 막히고 별로 효과가 없었던 그런 점을 아마 반면 교사 삼아서 이번에 이란의 전략이 미군 기지라든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미군 기지가 있는 곳들 국가들 그다음에 친미 성향이 서 있는 그런 다른 이웃 국가들까지 이렇게 민간 지역들까지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CNN과 인터뷰가 진행이 됐더군요. 그러면서 이란 외무부 대변인 사이드 카디프자데가 레드라인을 넘었다. 미국이 매우 위험한 레드라인을 넘었다라면서 이란으로서는 대응, 보복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고 간주를 했고요. 그리고 이란이 걸프 지역 다른 국가들에게 자국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폐쇄하지 않으면은 모두 다 보복 타격이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라고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외무장관은 이란의 현재 군사적 대응 방식을 지도부가 타격을 입더라도 각 군사 단위가 독립적으로 작전하는 모자이크 디펜스 체계가 가동 중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지도부가 크게 좀 타격을 받으면서 지휘 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겠으나 뭐 지금 이란은 지도부가 타격을 입더라도 각각 뭐 독립적으로 지금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뭐 그런 뭐 모자이크 디펜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체계가 가동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중심 지휘 체계가 지도부가 많이 이번 공습으로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휘 체계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가운데 뭐 각각 판단에 따라서 여러 뭐 공격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그 외무 차관은 협상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미국은 협상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라면서 대화는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그 이란 측을 입장을 뭐 요약을 하자면은 미국이 최고 지도자를 살해함으로써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대화의 문이 닫혔고 이제 이란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동 지역 내 미군과 미군 기지 그리고 그 동맹국들에게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지휘부 중앙 지휘부가 무너져도 하부 조직들이 각자 알아서 공격을 감행하는 그런 모자이크 디펜스 게릴라식 미사일 그리고 드론 전술을 펼치고 있다라고 뭐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지금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파도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네. 뭐 그렇게 예고를 했고요. 5주 이상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지상군 투입에 거부감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임자들은 이제 그 지상군 투입을 주저하고 머뭇거렸지만 나는 전임자들과 달리 지상군 투입에도 필요하다면은 언제든지 지상군 투입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입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까지도 엄청난 공습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더 큰 파도가 밀려올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지금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하면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이 해협을 지나갈 수 없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이 그 걸프에서 이렇게 이란하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작은 어떻게 보면 해협인데 그쪽에서 걸프만에서 생산되는 많은 원유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그 해협을 이제 봉쇄하면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더 확전되고 더 많은 국가들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예고한 대로 뭐 지상군 투입까지 고려할 정도의 더 큰 공격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은 뭐 무차별 주변 공격을 이어가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붙잡고 전 세계 뭐 경제까지 지금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뭐 어떻게까지 흘러갈지 지금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0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경고도 뭐 설마 그 정도까지 가겠나 싶으면서도 지금 뭐 호르무즈 해협 긴장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200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 국무부는 중동 14개 국가에 체류 중인 미국인들에게 즉시 출국하라. 그 나라에서 즉시 출국하라라는 가장 강력한 대피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지금 뭔가 더 큰 게 오려나 싶기도 해서 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뭐 지금 이란이
국가 드론으로 소모전을 우선은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이 상황도 지금 언제까지 어떻게 이 소모전이 흘러갈지 더 오래 누가 버틸 수 있을지도 또 이번 전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미군 중부사령부의 공습 강도가 오늘 밤을 기점으로 더 거세질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얼마나 더 오랫동안 또 얼마나 더 크게 번질 것인지 전 세계에 좀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텍사스 한인 비즈니스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K미디어가 디지털 마케팅으로 도와드립니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부터 웹사이트 제작, 유튜브 광고, 온라인 브랜드 구축까지 비즈니스에 딱 맞게 타겟팅해 고객을 부르는 마케팅 K미디어. 더 편하게, 더 저렴하게, 더 효과적으로 K미디어. 효과적인 광고, 합리적인 가격, 비즈니스를 위한 맞춤 전략.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 K미디어가 함께합니다. 문의는 K미디어 온라인.com으로. K미디어와 함께 당신의 비즈니스를 더 크게 성장시키세요. 내일 이제 2027 회계년도 H1B 비자 신청이 시작되는데 올해 H1B 비자 신청부터 역대급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그 변화들 아마 신청 대상자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도 미국에서 왜 H1B 비자를 두고 이제 말들이 많은지 조금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바뀌는 게 이제 임금에 따라서 연봉에 따라서 당첨 확률이 달라집니다. 총 4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서 연봉에 따라서 1등급부터 4등급 고연봉까지 이렇게 나눠놨는데 가장 낮은 1등급에 속하는 연봉을 받는 신청자들은 추첨권이 한 번, 4등급 가장 높은 연봉을 고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추첨 기회가 4번. 이렇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눠서 당첨 확률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1단계 1등급 연봉은 당첨 확률이 한 번이니까 15%, 고연봉 4등급은 61%. 네, 이렇게 연봉에 따라서 그러니까 고급 인력에게 당첨 확률을 더 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신규 채용되는 인력에게는 고용회사가 10만 달러라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해외에서 H1B로 인력을 데려오려면은 10만 달러 수수료를 내는 것이 가치가 있을 정도로 꼭 필요한 인재만 데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상 해외에서 직접 인재를 데려오는 것은 차단하겠다. 미국에서 공부해서 뭐 유학생이고 이제 그래서 H1B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이제 미국에서 취업의 기회를 노리는 그런 졸업자들은 해당되지 않지만 해외에서 직접 데려오려는 인재는 10만 달러 수수료니까 이거는 뭐 그 정도까지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은 데려오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뭐 최근에 미국의 H1B를 둘러싼 시선이 곱지가 않죠. 네, 얼마 전에 달라스 인근 지역 프리스코 인도계가 주민의 뭐 4분의 1이 넘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큰 회사들이 많아서 H1B 비자를 받아서 프리스코 지역에 정착하는 그런 주민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얼마 전에 그 시의회 회의에서 주민들끼리 H1B 그 비자를 놓고 뭐 경론을 펼칠 정도로 뭐 이게 여러 가지 뭐 시선이 곱지 않은
하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연방 의회에서 H1B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자. 이거 뭐 악용 사례가 너무 많고 H1B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자라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뭐 말들이 많은데 뭐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이제 그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저임금 외국 인력이 뺏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H1B 특성상 해외에서 인력을 데려오는 거니까 임금을 낮게 주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대신에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특히 뭐 IT 기업이라든지 뭐 그런 경우 해외 인재를 미국에서 IT 전공자들 얼마나 임금이 비싸겠습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 비교적 저렴한 연봉을 주면서 H1B 발급해서 데려오는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고 전반적인 업계의 임금 수준을 낮추고 있다라는 비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가장 또 큰 이유는 사기. H1B 악용 사례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또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도계 대형 아웃소싱 업체가 일명 이제 바디샵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네. 스태핑 컴퍼니들인데 이 H1B 비자 시스템을 아주 악용해 왔습니다. 가장 이제 악용 사례가 한 명의 신청자를 두고 여러 유령 회사에 등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 예를 들어서 한 명이 한 10개 정도 회사에 등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그 10개 회사 중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당첨 확률이 10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령 회사들을 막 설립해가지고 한 명의 신청자를 마치 10개 회사에서 이렇게 구인을 하는 것, 하이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체 등록 건수의 절반 이상이 이런 다중 등록 사례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큰, 네, 소위 인도 쪽에서는 로또 비자다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령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한 사람을 여러 회사에 등록시키는 뭐 이제 그런 게 가장 큰 사기고, 그 다음에 또 악용 사례들이 이제 벤칭이라는 건데 H1B 이런 식으로 발급해서 우선 데리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별로 할 일이 없으면은 그냥 대기 상태, 벤치에 앉혀둔다라고 해서 벤칭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업계 전체의 임금 수준을 상당히 이렇게 낮게 후려치는 뭐 그런 상황들. 그 다음에 뭐 그 B1 비자를 악용하는 H1B처럼 하는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인도 쪽에서는 경력 가짜 학위, 조작된 경력 뭐 그런 걸 사고 파는 뭐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인도계 그런 아웃소싱 회사들을 중심으로 H1B 악용 사기 사례가 워낙에 많이 발생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 미국 일자리를 뺏는다라는 인식 외에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친다라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미국인 일자리 뺏는 것도 모자라서 시스템 자체를 사기로 가득 채우는 뭐 이런 것은 도저히 못 찾는다라는 정서가 지금 이제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뭐 임금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추첨률을 조정한다든지, 뭐 해외에서 직접 데려오는 경우에는 10만 달러 수수료를 매긴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 악용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사실상 완전히 차단시키는, 네,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뜻 보면은 야, 이제 대학 갓 졸업해서 연봉이 높지 않으면은 추첨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악용 사례들을 근절한 거기 때문에 원래 취지대로 미국에 필요한 인재 한 사람당 추첨권 하나라는 게 정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그렇잖아요. 뭐 작년에 절반 이상이 이런 식으로 다중 등록 사례였는데, 사기였는데, 그리고 H1B 실제 당첨자의 뭐 70%가 인도계라는 말도 있죠. 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근절이 되고 나면은 실제 미국에 있는 회사에 필요한 인재 한 사람당 추첨권 하나, 뭐 연봉에 따라서 총 4개지만 뭐 그런 원래의 제도가 정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한 개 회사에 지원하는 원래 이제 한인 유학생들 포함해서 원래 H1B 신청자들의 실제 당첨 확률이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력이 있어서 높은 연봉을 받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신청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당첨 확률이 확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뚜껑을 열어서 진행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당첨 확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특히 경력이 별로 없는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당첨 확률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악용되던 사례들이 근절이 되면서 오히려 정직하게 신청하는 신청자들의 당첨 확률은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특히 한인 유학생 출신 취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디스커리지 되지 마시고 오히려 작년보다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알아보시고 H1B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미국에서 최근에 정부 시스템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은 다 근절하겠다라는 그런 기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 가지 비자도 그렇고 복지 시스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예전에는 그냥 넘어가던 것 이제는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사실 조금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미국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DK넷 앱 아이폰에서